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외국인이 급락 틈타서 쓸어 담는 이 주식이 9월 주도주됩니다. 바닥에서 쓸어 담으세요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중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금융 리스크들이 연속적으로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 자체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에서 이번에 7월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매파적이었죠. 즉 9월 달에 금리 동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금리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조정이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쓸어 담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산업과 그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중국의 승인 거부로 7.2조 원 규모의 미국 인텔의 타워 반도체 인수가 무산이 됐죠. 54억 달러입니다. 1조 2천억이 좀 넘습니다. 규모의 인텔의 이스라엘 칩 제조업체 타워 인수가 중국의 승인 거부로 무산이 됩니다. 이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에는 M&A는 미국, EU, 중국 등의 이해 당사자 정부의 반독점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M&A가 가능합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합병 계약에 필요한 규제 승인을 적시에 얻을 수가 없어 거래가 종료됐다. 타워 측과 함께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중국으로 인해서 합병이 실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텔은 타워에다가 약 하나로 4,721억 원, 3억 5,300만 달러에 대한 해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있고 중국도 미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반도체 업계에서의 M&A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인텔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칩 제조 업체인 타워가 엄청나게 낮은 3나노나 4나노에 대한 파운드리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인텔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M&A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부분이 무산된 거고요. 문제는 이번에 인텔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사실 이 M&A가 무산된 사례가 생각보다 많아요. 2018년도에는 브로드컴이 퀄컴 인수, 미국의 인수 반대로 실패고요. 2018년도 7월에는 퀄컴이 NXP 인수를 중국이 승인 지연해서 실패,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고쿠사이 일렉트릭 인수를 중국 지연 실패 등등등 보면 미국, 영국, 중국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ARM 인수도 미국과 영국이 반대하면서 실패합니다. 이번에 인텔의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도 중국의 승인 지연으로 실패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앞으로도 인수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높아지는 반도체 M&A 장벽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업들이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엄청난 투자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AI 반도체가 없어요. AI 반도체 가뭄이 스타트 업계를 덮치면서 돈이 있어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일부 스타트업에서는 저성능 반도체를 여러 개 결합을 해서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100, A100 이런 반도체들이 돈이 있어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스타트업 인플렉션 AI는 지난 6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로부터 약 13억 달러를 유치받았습니다. 1조 7천억 원을 받았는데 이 중에 95%를 GPU 구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든 엔비디아한테 빌던 기존의 인맥을 이용하던 어떻게든 구하고 있긴 하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GPU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GPU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서비스조차도 지금 당장 이용을 못하고 수개월 동안 대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스타트업들이 이 GPU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한테 우리 좀만 달라 돈을 주겠다 했는데 우리 쓸 것도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할 정도로 현재 이 AI 반도체에 대한 부족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약과 히토류만큼이나 귀해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 미국, 중국, 유럽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중동 국가까지 GPU 등 첨단 AI 반도체를 쓸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족 현상이 지금 당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될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GPU를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 어떻겠어요? 실적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23일 날 2분기 실적 발표를 엔비디아가 앞두고 있죠. 월가는 깜짝 실적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미 엔비디아가 올해만 200%가 넘게 폭등을 했지만 실적 발표에서 또 한 번 시장을 환희의 충격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라는 낙관 전망이 월가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AI 예산을 확대하고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품귀 현상은 내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빠듯한 공급 능력으로 인해서 상승세의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파운드리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에 내년 주가도 강세 전망입니다. 즉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원해도 이거를 팔아서 실적이 찍혀야지 주가가 높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걸 만들기 위한 기업들, 쉽게 말해서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파운드리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파운드리 공장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생산량이 꾸준한 우상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높게 나올 것이다 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장비 업체인 ASML에 대한 지분을 7년 만에 일부 매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사용하는 슈퍼을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기업은 유럽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분이 1.6%에서 0.7%로 거의 0.9% 정도 감소했고요. 2012년도에 사들였던 지분 가격의 10배 가까운 수익을 내면서 약 3조 원 안팎의 현금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ASML에 대한 지분을 3천억치를 샀는데 지금 일부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무려 10배에 가깝다. 3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확보한 자금 대부분을 반도체 시설 투자에 활용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전략, 영끌 투자, 알짜 ASML 지분 매각까지라는 기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삼성전자 지금 유보율이 얼마나 많은데 현금만 100조를 들고 있는 기업 아니냐? 맞아요. 삼성전자가 수년간 반도체 호황기를 보내면서 현금 관련 자산을 100조 보유하고 있고요. 사실상 130조에서 30조가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서 차입금 뺀다고 하더라도 87조 9,900억으로 사실상 88조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돈이 많은데 반도체 투자를 위해서 3조를 매각하는 게 말이 되냐?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해외 법인과 삼성 디스플레이 등 주요 자회사에 이 현금들이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 기준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3조 9천억, 4조밖에 되지가 않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쪽이 적자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올해 2월에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연 4.6%의 이율로 20조 원을 단기 차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즉 이번에 지분 매각을 통해서 그리고 원래 갖고 있는 유보율을 통해서 전부 다 끌어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될 정도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투자가 상당히 급하고요. 보유현금 및 지분 매각을 통해 반도체에 영끌 투자하고 있는 만큼 현재 삼성전자가 바라보고 있는 반도체 패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지금 돈을 어디다 쏟아붓고 있어요?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죠. 1년 만에 지금 미국의 투자금이 300조 원이 몰렸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여러 가지에 대한 분야에서 2240억 달러, 약 하나로 30조 원에 대한 규모가 유치에 성공을 하면서 엄청난 투자가 몰렸습니다. 반도체법이랑 IRA를 시행한 지 1년 만에 거둔 쾌거로 이로 인해서 미국에만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이 어디예요? 바로 한국 기업들입니다. 배터리 3사, 현대차, 삼성전자 등을 포함해서 한국 기업이 최다 투자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지난해부터 주목받았던 K배터리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던 삼성전자 23조 원을 투자해서 짓고 있는 삼성전자의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이 이번에 주목을 받습니다. 왜? 첫 번째 고객사 확보를 성공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고객사를 확보한 게 아닙니다. 구글 출신 엔지니어들이 만든 AI 스타트업 그로크가 삼성전자의 첫 고객사입니다. 차세대 AI 칩을 삼성전자가 생산할 예정이고요. 그로크는 4나노 AI 가속기 반도체 칩이 삼성전자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될 것이다 라고 이번에 언급하게 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기존에 7나노 이하의 3나노, 4나노 포함해서 대다수의 나노, 이 3나노, 4나노에서 수율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 50%대, 40%대가 나오다 보니까 수율이 높은 TSMC한테 고객들을 거의 다 뺏겼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 여러 개에 대한 기업들을 전부 다 뺏겼는데 지금은 어때요? 4나노는 지금 TSMC와 유사한 정도로 80%에 육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TSMC가 85%거든요. 3나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TSMC를 제쳤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파운드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 그로크라는 회사가 첫 계약 회사로 낙점이 되면서 앞으로 삼성에 대한 반도체가 부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더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게 TSMC가 2024년도 하반기에서 가동되는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양산되는 4에서 5나노미터급에 대한 칩의 가격을 대만 공장 제품 대비해서 20%에서 30%를 인상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물류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비용들이 붙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전부 다 고객사에게 넘기겠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지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돈을 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도와줘야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도움이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망 불안 그리고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을 위해서 23조 원 규모의 추가 금융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출 기업에 대해서 금융 지원 규모는 원래 41조 원이었는데 여기에 23조 원을 더해서 64조 원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이번에 반도체에 대해서 그리고 2차전지, 바이오, 원자력 등에 대해서 초격차 주력 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을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서 반드시 선점해야 되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원자력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의 대출 금리를 최대 1.2%포인트를 인하를 지원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뭐예요? 반도체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낙폭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은
시장에서 수급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지속되는 반도체 산업은 투자 열풍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도 상장이 진행되면은 한 번 더 부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공정에 대해 환경 제어 장비 전문 기업인 워트가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설립된 반도체 환경 제어 장비 등을 양산하는 소부장 강소 기업이 바로 이 워트라는 기업인데 반도체 관련 장비를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업이 시장에 상장이 되고 반도체 이 장비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으면 부각받을수록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 환경 제어 장비 업계 평균인 13.8%보다 15.6%가 높은 29.4%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상장 이후에도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처럼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고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엄청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정부의 지원 등까지 주목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산업이 뭐다? 바로 반도체 장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종목을 두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GMBS 에코입니다. 자, GMBS 에코는 태양광, 반도체, 디스플레이, 발전소 등 다수의 핵심 산업 현장에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분진 등을 처리하는 공정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얘네가 이번에 태양광 장비 수주 호조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등 전방 산업 투자 확대에 따른 친환경 공정 장비 수주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이 친환경은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신경 써야 되는 장비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반도체 기업들 혹은 수많은 기업들이 공정 장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가장 높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GMBS 에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KNJ입니다. 얘네가 탄소규소 포커스링 등 반도체 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해외 사업을 축소하고 국내 생산 설비 투자를 강화하면서 정부에서 국내 복귀 기업으로 확인하고 세제 지원 혜택 등 여러 가지에 대한 혜택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사로부터 SiC 포커스링을 공급받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서 KNJ가 거기에 따른 수혜를 대표적으로 받을 것으로 현재 시장은 기대하고 있고요.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점하셔서 모아가신다고 하시면은 높은 수익률을 내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 반도체 전공정 쪽이거든요. 지금까지 후공정이 많이 주목을 받았고 후공정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후공정 대비해서 전공정이 지금까지 주목을 많이 못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상당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에 맞춰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GMBS 에코와 KNJ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종목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투자에 높은 수익률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